분명 돈을 벌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다. 참 이상합니다. 손실이 나서 팔지 못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본전이 아깝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것 같고 지금 팔면 정말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투자하다 보면 그보다 더 묘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돈을 벌고 있는데도 팔지 못합니다. 10%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투자는 잘했네. 그런데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0% 갈 것 같은데. 기다립니다. 정말 2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못 팝니다. 이번에는 30%가 보입니다. 30%가 되면 50%가 보이고 50%가 되면 혹시 2배가 되는 종목을 너무 일찍 파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수익은 계속 커지는데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차트를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30%였던 수익이 25%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오겠지? 20%? 조금 불안합니다. 15%? 그제야 팔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아까 30%였는데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10%만 벌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30%를 보고 나니 15% 수익도 마치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15%를 잃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투자에서 어려운 것은 수익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수익 앞에서 어디까지가 충분한가를 결정하는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목표는 왜 수익이 나면 사라질까? 매수하기 전에는 생각이 꽤 합리적입니다. 10% 정도면 충분하지. 이번에는 욕심내지 말자. 적당히 먹고 나오자. 그런데 정말 10%가 되면 이상하게 그 약속이 초라해 보입니다. 차트는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좋고 커뮤니티에서는 더 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팔았다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한마디가 참 강합니다.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손실을 피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놓칠지도 모르는 미래의 수익을 지키려고 보유합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인데 말입니다. 이게 투자에서 참 묘한 부분입니다. 내 계좌에 들어온 10%보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음 10%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10%였던 사람이 20%를 기다리고 20%가 오면 30%를 기다립니다. 목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익이 목표를 계속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은 최고점을 본 순간부터 가난해진다. 여기서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종목이 30%까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깁니다. 30%? 그런데 가격이 조금 내려와 수익이 25%가 됩니다. 여전히 훌륭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5% 날렸네. 20%가 됩니다. 10%나 날렸네. 이제 20%를 번 사람이 아니라 10%를 잃은 사람처럼 느낍니다. 돈은 여전히 플러스인데 감정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때 가졌다고 생각했던 최고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30%는 매도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계좌에 찍혔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본 숫자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 때 실제 손실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가끔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한 번 본 풍요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입절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욕심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내고도 팔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람에게는 후회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팔았는데 내일부터 50% 더 오른다면 생각만 해도 아깝습니다. 특히 과거에 너무 일찍 팔아본 경험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5% 먹고 팔았는데 그 뒤로 2배가 된 종목. 몇 달을 들고 있다가 정리했는데 다음 주부터 급등한 종목.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일찍 안 판다. 그런데 이 다짐에 또 다른 실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의 후회를 만회하려고 이번 종목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의 종목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놓친 수익까지 이번 종목에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차트에는 지금 가격만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지난 후회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최고점에서 파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투자하면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야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꼭대기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트가 완성되고 나면 과거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여기서 팔았어야지. 왜 이걸 못 봤을까? 하지만 그건 시험이 끝난 뒤 정답지를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는 꼭대기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꼭대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압니다. 내가 팔고 나서 10%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20%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먹지 못한 수익까지 내 손실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투자는 평생 실패가 됩니다. 모든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매도란 최고점에서 한 매도가 아니라 내가 정한 이유와 기준에 따라 후회 없이 끝낼 수 있는 매도에 더 가깝습니다. 충분하다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부족하다. 여기서 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가 충분할까요? 100만 원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100만 원이 생기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기면 300만 원이 보입니다. 3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이 보입니다. 계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100만 원이 아쉽습니다. 100만 원이 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은 새로운 환경에 아주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함을 시장에게 맡겨두면 시장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매일 더 오른 종목을 보여주고 더 많이 번 사람을 보여주고 내가 놓친 기회를 보여줍니다. 결국 내가 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투자에서 무엇이면 충분한가? 이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수익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항상 그 다음 숫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지키는 건 매도 기술보다 마음의 기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10%에 팔아라. 20%면 익절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투자 방식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도 다릅니다. 대신 매수할 때 3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샀는가? 어떤 상황이 오면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과라면 나는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장은 늘 변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가격이 오르는 동안 계속 목표를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더라도 내 행동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수익도 아닙니다. 결국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뿐입니다. 수익은 숫자로 끝나지만 잘 번 돈은 삶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저는 가끔 수익을 현실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좌에서 번 돈을 계속 계좌 안에서만 바라보다 보면 돈이 실제 삶과 멀어집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 숫자, 500만 원을 벌어도 숫자.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숫자가 줄어들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숫자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과 좋은 식사도 하고 조금 편하게 여행도 가고 노후 걱정도 덜고 가끔은 고생한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원했던 건 결국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수익의 일부를 삶으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숫자에서 의미로 바뀝니다. 잘 번 돈은 계좌를 키우는 돈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기억 하나를 만들고 내 마음의 여유를 남겨주는 돈. 그 돈 역시 아주 잘 번 돈입니다. 모든 수익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이 있습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안 팔면 다시 떨어질 것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억했으면 합니다. 완벽한 매도는 없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 오를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완벽하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시장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전부 내 것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나왔다면 그 사이에 남은 수익은 다른 사람의 몫이어도 괜찮습니다. 투자에서 성숙한다는 건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몫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다음을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건 투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조금만 더를 원합니다. 돈도 조금 더, 집도 조금 더, 성공도 조금 더, 남보다 조금 더. 그런데 조금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참 잘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힘입니다. 10%를 벌었는데 20%를 못 벌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30%까지 갔다가 20%에 팔았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팔고 나서 2배가 되었다고 내 선택이 바보 같았던 것도 아닙니다. 놓친 수익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벌어놓은 돈을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수익은 또 다른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투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도 매일 더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면 어쩌면 계좌보다 먼저 마음의 목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돈을 버는 기술만큼 충분한 순간을 알아보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오늘 수익이 났다면 잠깐이라도 기뻐하십시오. 잘했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몫을 충분히 가져왔다면 남은 상승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기회도 다시 옵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